처음으로 공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공개 영상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상수학에서 9주차 지금 현재 시기상 지금 11주차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12주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주차가 다가온 김에 9주차부터 11주차에 해당되는 내용에 관한 문제풀이 숙제에 대한 좀 주요 해설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먼저 보면 1번 문제는 어떠한 m이 n보다 크면 적당한 인젝티브한 컨티뉴어스 펑션이 없다. 즉 f가 rm에서 rn으로 가는 그러한 인젝티브 컨티뉴어스 펑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먼저 귀류법을 쓴 다음에 즉 인젝티브한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g라는 어떠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Sn-1에서 Rm으로 가는 이러한 i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 기호 자체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는 훅 에로우라고 해서 얘는 애초에 포함함수를 인클루전 펑션을 얘기를 합니다. 포함함수 즉 정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포함함수라는 건 1대1 함수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표기를 이렇게 훅 에로우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i라고 하고 그리고 f라는 함수를 지금 인젝티브한 컨티뉴어스 펑션을 했기 때문에 이 f가 rm에서 rn으로 가는 이러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젝티브라 가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rn에서 rn-1로 가는 인클루전 펑션, 즉 포함함수, 1대1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왜 j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의문을 가질 만한 게 요 j가 지금 rn에서 rn-1로 가는 그런 인젝티브, 즉 인클루전 펑션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바로 얘죠. m이 n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n-2라고 n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한 차원 줄면 같아지거나 n보다는 무조건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rn에서 rn-1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즉 n-1이 어쨌든 n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일로 가는 인클루전 펑션 즉 인젝티브한 펑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젝티브한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합성이니까 이 g라는 함수는 요렇게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Sn-1에서 Rn-1로 가는 그러한 g라는 함수를 정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합성함수를 이루어지는 거고 당연히 컨티뉴어스 하면서 인젝티브한 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그 합성함수의 결과도 컨티뉴어스 하면서 인젝티브 하겠죠. 그래서 g라는 것이 컨티뉴어스하고 인젝티브 하면서 Sn-1에서 Rn-1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매핑이죠. 그런 맵인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보숙 울람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숙 울람 정리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이건 알아야 되죠. 보숙 울람 정리라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한번 써보죠. f라는 것이 sn에서 rn으로 가는 컨티뉴어스한 펑션일 때 어떠한 적당한 x벡터가 sn에 있어서 sn에 있어서 such that 어떤 조건이냐면 f x 벡터가 f-x 벡터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이런 조건을 안티포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x 벡터에 대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 벡터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그런 x 벡터가 존재한다. 즉 이 x라는 포인트 자체가 안티포달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안티포달이라는 소리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보숙 울람 정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숙 울람 정리에서 지금 이 g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한번 지워볼게요. 이 g라는 함수는 Sn-1에서 Rn-1로 가는 그러한 매핑이고 이 매핑이 컨티뉴어스한 펑션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어떤 적당한 x벡터라는 안티포달 포인트가 존재해서 gx와 g-x가 같은 그런 x벡터가 Sn-1 차원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건 뭐예요? 인젝티브가 아니라는 거죠.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함수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점도 다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인젝티브였죠. 근데 지금
x하고 마이너스 x 벡터, 즉 x 벡터 마이너스 x 벡터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함수값이 같죠 지금. 그러니까 인젝티브가 아니죠. 그런데 이건 가정에 어긋나요. 왜요? 뭐라 가정했는데요? 이 g라는 함수가 컨티뉴어스 하면서 인젝티브한 펑션인데, 그런데 지금 보수 굴람 정리에서 x 벡터가 이러한 안티포달이니까 결론적으로 인젝티브가 아니라서 그건 모순입니다. 뭐라 가정했는데 이게 있다라고 가정했는데, 이러한 RM에서 RN으로 가는 인젝티브한 컨티뉴스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했는데, 그런 F가 있다 가정했는데 지금 G가 인젝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러한 인젝티브한 컨티뉴스 펑션, 즉 F라는 것이 RM에서 RN으로 가는 M이 N보다 클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펑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 코로로리로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M과 N이 다르면 이 둘은 호미오몰픽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도로 코멘트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T-fine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finite complement topology,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토폴로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실수 위에서 이러한 셋에다가 이 T-finite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론 finite complement topology를 주면 과연 그 실수 집합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컴팩트성이라든지 커넥티드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임의의 집합이 있을 때 그 임의의 집합에다가 적당한 위상을 줬을 때 그 위상이 다름에 따라서 컴팩트성이나 커넥티드네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금 얘기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른 말로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 여유한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fine은 어떻게 줬냐면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공집합과 어떤 오픈셋들을 유니온한 것인데, 그 오픈셋이 실수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R에서 O를 뺀 차집합이 파이나이트 하면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모아는 O라는 펑션과 공집합을 유니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얘가 실제로 토폴로지가 되는지, 커넥티드인지 컴팩트인지 하우스도르프인지, 이 하우스도르프 정의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의가,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런 하우스도르프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네 가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폴로지의 정의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토폴로지의 정의 무엇이었냐면, 이거 역시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토폴로지의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하면 토폴로지였었죠.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공집합이 T에 있고 전체 집합이 T에 있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떠한 T의 원소들,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의 원소들을 오픈셋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그런 오픈셋 O알파들이 있을 때, 여기서 알파는 임의 알파에 대해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 O알파들을 무한히 합집합해도 역시 T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OI들, 즉 오픈셋들을, 즉 어떠한 T의 원소들을 N개를 뽑았을 때, 즉 그 O1부터 ON이라 했을 때, 그거를 임의로 N개를 오픈셋을 뽑았을 때, 그러한 OI들을 이제 부분집합으로 뽑아왔을 때 얘의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 유한히 교집합, N개를 교집합한 것도, 죄송합니다. 자꾸 카톡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하면 이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 T에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토폴로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폴로지를 이제 토대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다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공집합, 실수 전체 집합 당연히 정의상 지금 있죠. 그리고 실수 집합의 경우에는 실수에서 실수 집합은 뭡니까?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유한 집합이죠. 원소 개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실수는 당연히 오픈이 될 것이고, 첫 번째 조건 만족하고요. 얘를 잘 봐야 됩니다. 얘를. 왜냐하면 2번과 3번이 제가 아까 얘기한 2번의 경우에는 무한 합집합을 해도 T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3번은 유한 교집합, 그러니까 유한개의 오픈셋들을 교집합하는 거, 얘는 무한개의 오픈셋들을 합집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T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과 3번이. 그래서 그 2번과 3번을 지금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위상의 정의 자체가
공집합하고 이집합을 두 개를 유니온한 거, 즉 합집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O알파가 오픈셋이 공집합인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본 다음에, 그래서 공집합을 무한히 합집합해도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위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집합을 유한계 n개를 갖고 와도 당연히 유한히 n개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T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공집합이 아닌 케이스를 이제 봐야 되겠죠. 공집합이 아닌 오픈셋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얘도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1번과 2번, 여기서 1과 2는 공집합인 케이스와 공집합이 아닌 케이스, O알파가 그런 경우를 본 것이고, 2, 3번은 지금 같이 한 번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을 한 번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 공집합과 공집합이 아닌 케이스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케이스를 보면, 얘를 지금 임의로 하나 뽑았을 때 그럼 당연히 얘는 파이나이트 하겠죠. 정의상, 위상의 정의상 얘를 T-에서 갖고 오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유니온 O알파를 무한히 유니온한 것도 T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이 조건이 얘가 파이나이트여야지, 그러니까 이 뺀 거를 했을 때 얘가 파이나이트여야지 요 집합이 T-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얘랑 똑같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얘랑 또 똑같죠. 얘는 얘랑 똑같죠.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파이나이트니까 당연히 얘도 파이나이트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T-에 들어와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5원부터 5n개를 T-에서 임의로 n개를 let해서 가져왔을 때 그렇게 된다면 R 빼기 5원부터 R 빼기 5n도 파이나이트 될 거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얘가 T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조건이 파이나이트한 셋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집합론에서 배운 언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와서, 얘는 이 녀석이 파이나이트 하니까 파이나이트한 거 유니온에도 당연히 파이나이트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도 T-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토폴로지가 실제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같이 보면, 2번의 경우에는 커넥티드나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디스커넥티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스커넥티드의 정의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디스커넥티드의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A하고 B라는 것이 오픈셋, 즉 T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했나요?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했습니다. A도 공집합 아니고 B도 공집합 아니고, 그 다음에 A와 B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X가 나왔고, A와 B를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R이라는 집합이 디스커넥티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먼저 디스커넥티드라 가정한다면 두 개의 오픈셋을 데리고 와서, 그렇다는 것은 그 얘기는 우리가 토폴로지의 정의에서 R 빼기 A랑 R 빼기 B가 모두 파이나이트하다라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픈셋이고 두 개를 교집합해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R 빼기 B는 결론적으로 이 R에서 B를 뺀 것은 당연히 A가 쏙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R 빼기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조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의 입장에서도 R에서 A를 빼면 당연히 B 집합에 들어가 있었겠죠. 왜? A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R이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R 빼기 B랑 R 빼기 A는 위상의 정의에 의해서 파이나이트한 셋이었습니다. 유한집합이었기 때문에 유한집합의 부분집합도 당연히 유한집합이겠죠. 그러니까 A, B가 모두 파이나이트여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A와 B 두 개의 유한집합을 합집합해도 유한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실수도 유한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실수는 무한집합이니까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실수는 커넥티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스커넥티드라 가정했더니 모순이 나와서 커넥티드가 나왔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무엇이냐면, 3번은 이제 컴팩트성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컴팩트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얘가 조금 어려운데, 자, 컴팩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X라는 어떠한 인피니트 스탯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팩트성을 어떻게 보일 거냐면 x라는 어떤 것을 이 t바인이 들어가 있는 인피니트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x가 r이라고 가정해도 두고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이제 r집합이라고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t바인이 있는 그러한 무한집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걸 R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수를 덮는 오픈 커버를 O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팩트 정의가 무엇이었었냐면은 이미의 어떠한 집합 X를 덮는 O알파라는 오픈 커버에 대해서 그 이미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적당한 파이나이트한 서브 커버가 존재하는 것이 그 집합이 컴팩트하다라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픈 커버를 하나 임의로 잡아서 그러면 O알파는 오픈셋이니까 당연히 T파인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얘기는 X 빼기 O알파가 파이나이트 셋이라는 겁니다. 즉 R 빼기 O알파가 파이나이트 셋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R 빼기 O알파가 파이나이트 셋, 즉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걸 우리가 n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x1부터 xn까지라는 유한 집합이라 가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R 빼기 O알파가 정의상 파이나이트 셋이라 하니까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라 가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1부터 xn들을 커버하는 그러니까 x1부터 x1을 덮는 그거를 포함하는 오픈 셋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Oα1부터 Oα-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Oα1의 경우에는 x1을 포함하는 즉 x1을 덮는 그러한 오픈 셋들 중에 하나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또 Oα2는 x2를 포함하는 그러한 오픈 셋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Oα1부터 Oα-n까지라 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Oα1부터 Oα-n까지를 유니온한 거에다가 X라는 오픈 커버, 즉 X의 오픈 커버, 즉 X 집합을 덮는 그런 오픈 커버를 O알파라고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가정했기 때문에 이 O알파1부터 O알파-n까지는 X1부터 XN을 덮는, 즉 X 집합에서 저 오픈 커버를 뺀, 그러니까 저 O알파만 가지고는 덮지 못했던 X1부터 XN까지라는 그 엘레먼터들을 덮는 오픈 셋들을 다 유니온하면, 즉 O알파에다가 O알파1부터 O알파-n까지를 다 유니온하면 X집합 전체가 되겠죠. 그렇게 컨스트럭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O알파는 X집합을 덮는 오픈 커버인데 그 오픈 커버 O알파를 뺐을 때 X집합에서 O알파를 뺐을 때 남는 그 X1부터 XN을 해준 그 X1부터 XN을 각각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 넣어준 그러한 것들을 오픈셋이라 했을 때 그런 오픈셋들을 O알파부터 O알파-n이라 했을 때 그걸 전부 유니온하고 O알파까지 유니온하면 당연히 X집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따라서 적당한 i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적당한 알파부터 알파-n, 즉 알파, 알파1, 알파2부터 알파-n까지를 어떠한 인덱스 색 i'이라고 한다면, i'~이라고 한다면 얘는 유한 부분 첨수 집합이 되는 거죠. n 플러스 1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충분히 유한계의 그러니까 유한계의 서브 커버로 이 집합 x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수를 덮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이제 실수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다 r로 바꾸면 되겠죠, 그냥. 예. 얘를 다 r로 바꾸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어차피 인피니트 셋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된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i'만 가지고서도 O알파, 즉 여기서 알파는 이제 i'에서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x의 오픈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이제 x로 일반한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실수는 컴팩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우스도르프라는 것인데요. 하우스도르프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시험에 나올 거라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우스도르프는 뭐냐면 이미의 XY에 대해서 이미 XY인데 X집합에서 이제 이미 XY를 뽑았는데 서로 디스팅트하게 서로 다른 XY에 대해서 이미 서로 다른 두 점을 뽑았을 때 X라는 거에서 적당한 UV라는 어떤 오픈셋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픈셋은 T의 원소가 될 것이고 위상의 원소가 될 것이고 어떤 조건이냐면 U는 X에 있고 Y는 V에 있어갖고 어떤 조건을 또 만족하냐면 U와 V가 공집합, 즉 무엇이냐면
x와 y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x에서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원소를 각각 포함하는 오픈셋 UV를 생각했을 때 그 UV가 겹치는 게 없다. 그 UV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것이 하우스도르프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하고요. 오늘 시간 강의에서 이 문제까지만 풀고 남은 영상 이걸 영상을 이제 3개로 쪼개서 찍을 거라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3번부터 7번까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까지 풀고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어떤 거냐면 임의에 그래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두 개 서로 다른 원소를 뽑았을 때, 그랬을 때 하우스도르프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순인 걸 보여줄 겁니다. 이건 좀 테크닉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하우스도르프라 가정하게 했으니까 이 조건에서 두 개의 공집합이 아닌 U와 V의 오픈셋을 뽑겠습니다. 즉 T-를 뽑겠다는 겁니다. 공집합인 경우는 자명하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닐 때를 보겠다는 거죠. 너무 자명하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X하고 Y라는 두 개를 뽑았을 때 X는 U에서 뽑고 Y는 V에서 뽑았을 때 그 U와 V에 대한 오픈셋의 교집합은 없는 것이 하우스도르프의 정의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우스도르프로 가정했을 때 정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U라는 집합과 V라는 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V를 뺀 거에 차집합을 봤을 때 걔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고 V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에서 U를 뺐을 때 V가 쏙 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얘랑 얘가 파이나이트하다는 전제 없이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집합에서 뭐를 뺐을 때 그게 이제 V, 그러니까 U가 아닌 애가 쏙 들어가는 그거의 부분집합이 되는 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는 저절로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린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R 빼기 V나 R 빼기 U도 T의 가정에 의해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의 가정에 의해서 얘네 둘 다 파이나이트한 거기 때문에 파이나이트의 파이나이트의 이제 부분집합도 파이나이트 하겠죠. 즉 U랑 V가 결론적으로 파이나이트 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U와 R 빼기 U도 결론적으로 둘 다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집합한 것도 파이나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합집합한 게 파이나이트 하다라는 걸 이제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얘랑 이제 합집합을 해보면 집합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실수죠. 그리고 또 얘가 의미하는 것도 실수죠. 그죠? U랑 U의 여집합 전체, 그러니까 U랑 U 뺀 거를 합집합한 거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되고 얘도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교집합한 것도 당연히 실수겠죠. 그 얘기는 두 개의 파이나이트한 것을 유니온해도 파이나이트가 나왔을 때 그게 실수라는 건데 그럼 실수가 파이나이트라는 거죠. 그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커넥티드의 아까 가정과 똑같은 툴을 적용했을 때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순이 나기 때문에 하우스도르프라 가정했더니 두 개를 합집합, 두 개의 파이나이트 셋을 합집합했더니 실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파이나이트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건 말이 안 돼서 모순이 발생해서 하우스도르프가 아니더라. 즉 결론적으로 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 즉 파이나이트 컴플리먼트 토폴로지가 결론적으로 뭐다? 하우스도르프가 아닌 대표적인 예시가 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번부터 4번부터 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 나눠서 찍고요. 일단 최대한 두 개의 영상으로만 끝내고 싶거든요. 다음 영상으로 끝내고 싶은데 최대한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